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기관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량들을 누군가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HLB는 이게 이제 큰손들도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의 물량을 최근에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7월 달 FDA 승인 다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회사에서는 5월 달 재심사를 신청해서 7월, 10월 달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이제 스케줄 때문에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은 또 이제 유럽 EMA의 NDA 신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호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이렇게 저가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황을 보시면 지난밤에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독일도 최근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상당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상당히 견조하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지수들이 상당히 견조하다. 근데 이제 국내 지수는 오늘 코스닥이 1.24% 하락 마감이죠. 그래서 차트가 약간 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환율이 1470원대 이렇게 다시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1460원, 147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1500원대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은 딱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4월 2일 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상호 관세를 진행한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2일 날 이제부터 상호 관세가 이제 매겨지게 되면 트럼프 정부에서 국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미국하고 FTA를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무관세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건들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21%고 국내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느냐? 우리나라 물건을 거기 떼가지고 지금 FTA 해가지고 거의 그 무관세로 거의 조금 당신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제품을 너희들이 수입을 할 때는,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찝어가지고 자기들이 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만큼 또 자기들도 수입 관세를 또 매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4월 2일 날 돼봐야 되겠지만 상호 관세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탄핵 정국이죠. 아직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도 없고 그리고 탄핵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게 한국에 투자하기는 좀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이 달러를 매수하고 원화를 매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또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달러가 이렇게
환율이 이게 급등하면은 증시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조금 이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에, 외국인들이 오늘 26만 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도 한 1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6만 주, 3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외인들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2차 CRL을 받고 이제 승인이 연기가 되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막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물량을 저점에서 받아서 또 누군가 이렇게 물량을 강하게 받아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이게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오늘 6만 4천 주, 어제 5만 주, 지난주에 이제 36만 주까지 팔아서 한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7만 원, 8만 원대 계속해서 모은 거를 한 방에 그냥 다 손해보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렇게 주식을 못하나?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점에 산 거를 저점에서 다시 손실을 보고 40% 50% 손실을 보고 이렇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식을 너무 좀 못하는 것 같다. 이 국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크게 보면 안 되는데, 그죠?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바닥 찍고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4만 5천 원대 바닥 찍고 강하게 지금 턴을 하고 있다. 그죠? 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재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재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향하면서 다시 다음 달 정도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많아요. 재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상 올라오면 또 이제 20% 정도 세액실을 하고 나머지 80%로 승인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HLB 블로그에 올라온 공지 내용인데 이게 이제 FDA CRL 통보 관련해 가지고 주요 질의 응답과 관련해서 투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원 한번 봤으니까 투 중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 좀 보자. 국내와 유럽에서 간암 신청 허가 신청이 예정이 돼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유럽 EMA 신청은 예정대로 9월달 진행입니다. 9월달 진행입니다. 9월. 그러니까 FDA는 미국은 5월달 재심사 신청을 넣고 그죠? 7월 승인 예상을 잡고 있죠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건 FDA고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NDA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내년 정도는 승인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신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EMA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완료했다. 서류 준비를 완료했대잖아요, 그죠? 다른 국가 진출은 FDA 승인을 획득하면 더 빨리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최대한 FDA 승인을 획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득한 다음에 국내는 진행을 하겠다. 국내 아시아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FDA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NDA 그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자, 유럽 간암 신약 심사 시 FDA CRL 수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이제 질문에, FDA와 EMA는 각각 독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뭐 FDA CRL 수령이 EMA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FDA로부터 CR을 받았다고 해서 EMA의 부정적 관점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죠? 이제 FDA하고 그죠? EMA하고는 별개다, 별개. 그죠? 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런 것도. 유럽
에스모 치료 가이드 증제가 어, 유럽 허가 영향이 있나? 그죠? 에스모 치료 가이드 등재가 유럽 허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럽 에스모 치료 가이드라인은 유럽 암학회의 간암 권위자들이 이 약을 현장에서 처방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많은 현장의 의사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매출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죠? 매출에는 분명히 있다. 영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유럽 에스모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돼서 강력 권고를 했더라도 유럽에서 이것을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그게 이제 승인이 딱 떨어진 다음에 현장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릴 때 에스모 그 에스모에서 이게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지. 그러면 이거 약 믿고 쓰자. 믿고 쓰자라는 거예요. 믿고 쓰자.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모에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주가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45,000원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점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 이런 거가 다 포함이,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라는 회사가 지금 간암 신약 이미 이제 그 임상이 끝났고 임상 성공을 해가지고 약물이 진짜라는 걸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 그래서 주가가 45,000원 바닥 찍고 좀 쭉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결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하게. 그죠? 사실 뭐 에스모 간암 1차 데스모의 간암 1차 치료제 간암 1차 치료제가 에스모의 등재를 1차 치료제로 등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거 13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사실 13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죠? 13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FDA 승인하고 막상 이게 겹쳐가지고 그 호재가 반영이 좀 아직은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가는 다시 올라옵니다. 슬금슬금 올라와서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두 가지 호재 정리를 하자면은, 자, 5월달 FDA 재심사로 신청을 해서 7월 승인.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클래스 1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클래스 1.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번에 CRL 받은 공지문에 항세작이 밝혔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추가 서류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클래스 1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럽 EMA의 9월 흠모가 시청.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략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전략은 여기서 여러분들 몰빵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몰빵. 재매수 몰빵. 몰빵 했죠. 슬금슬금 올라오고 35,000원, 6,000원대 이 구간에서 재매수 몰빵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슬금슬금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제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20%는 덜어내자. 그죠? 덜어내고, 그리고 80%는 비중 80%. 비중 지금 몰빵돼 있잖아요. 그죠? 비중이 80%는 그죠? 이제 승인의 몰빵. 승인 나오면 이제 뭐 3만 원 돌파해가지고 1차 피가 나오니까 승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승인 나올 것 같으니 결국 승인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어차피 이제 몰빵 다시 들어갔으니까 비중 관리 잘 하시고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 리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트입니다. 고맙습니다.